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행정론. 오늘은 이제 정보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는 바 정말 고생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에도 굴곡이 있듯이 공부를 해가면서 관심과 또 흥미를 가지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너무 이론적이고 또 어느 부분에서 너무 이것은 실무에 너무 가깝고 그런 사회복지학은 이제 실무와 이론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뭔가 어느 부분에서 좀 강조점을 두고 어느 부분에 이 부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른 과목과 좀 틀리듯이 사회복지행정론은 좀 득점하기에 유리한 과목이면서 그 장별로 어느 절별로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이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론은 좀 어찌 보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으면서도 좀 여러분들의 좀 어느 부분에서는 좀 와닿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정보관리 오늘 정보관리를 할 텐데요. 정보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사회복지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복지국가 위기를 우리나라도 경험하면서 정부의 복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면서 특히 이제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와 함께 뭔가 정부화 사회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10년도 1월 달에 들어서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이 구축이 되고 그래서 관련 어떤 중앙과 지방과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복지 기관 간에 뭔가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정보화라는 것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주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간단히 해야 할 간단히 소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보화 시대의 복지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차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사회복지 정보체계가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서 또는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MIS라고 해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그래서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천이 왔는지 그런 변화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정보관리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정부화 시대의 복지행정을 보겠는데요. 정부화 시대와 복지행정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다양한 사회복지 조직들은 사회 환경이 고도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요구함에 따라서 정보화를 진행하면서 전자정보화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노력하고 있죠. 그동안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정보화 체계 구축이 용이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 업무 환경의 자동화 및 전산화 정보 체계 구축이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적절한 정보 체계가 구축된다면 개별 사회복지 조직의 효율성 증진은 물론 사회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복지정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복지에 대한 폐쇄적 보호의 개념이 권리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성과에 입각한 목표의 설정, 빈곤의 치유와 예방에 이르는 대다수 국민들의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 차원, 문제 영역별, 지역별 체계적인 정보관리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하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확충, 지방행정의 정보화 사업의 확대 시행 등으로 이런 정보관리 체제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적인 부문에서 그 필요성을 보시면요. 지역 단위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공공복지 수요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수립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복지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요. 복지 대상자 관리 업무를 정부하고 복지 대상자 선정에부터 급여 지급, 일자리 알선, 복지 대상자의 의견 조사와 피드백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를 통합해서 복지 수요자에 맞게 뭔가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관의 필요성을 보시면요. 적절히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피드백은 일련의 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 직원들의 그 동기와 전문적 학습, 보상의 인식 등을 증가시키고요. 목표 지향적인 성과를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적절한 정보 체계를 확립할 경우 여러 가지 그 활동에 활용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기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복지행정의 그 변화 현상을 먼저 살펴보면요. 수평적 수직 구조의 보편화 현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직 구조상의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 특성이 약화되고 분권화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 조직으로서의 특성을 일반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보기술의 발달이 조직 운영 과정에 가져온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 환경의 변화와 함께 업무 수행 방법의 변화,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인적 자원 관리 부문에서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조직에서 정보관리 체계를 강조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정보관리 체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회복지 정보화에 관련되어서 뭔가 그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뭔가 전자정부의 시대에 걸맞는 이런 어떤 그런 인터넷 기반의 어떤 그런 정보와 이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관련 그 시스템이 발전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갖다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에 유용한 정보를 정보 관리 체계를 통해서 수집, 정리 활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 예를 들면 복지의 정보화, 그 다음에 정보화 복지, 정보복지 기본선, 유비쿼투스 여러 가지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고 어떤 용어는 여러분 들어봤을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부분은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유비쿼투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UB라고 하는 것은 보편 everywhere, anywhere. 이게 어느 곳에서나 쿼터스라는 것은 좀 뭔가 보편적으로 널리 있는 이런 의미를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게 바로 유비쿼터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보기술의 어떤 변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지의 정보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복지의 정보화라는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보화를 통해서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적 요소를 해소하고 클라이언트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와 복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정보사회에서 정보라는 것은 개인의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학력이나 연령에 의해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고 이러한 능력이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 정보와 복지라는 것은 모든 계층이 정보화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의 확보를 초점을 두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복지 기본선이 있는데요. 정보와 복지를 권리 개념으로 설명한 것은 바로 정보복지의 기본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건 뭐 달리 얘기하면 사회복지 수급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보복지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뭔가 국민에게 관련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주권이 있죠. 그 다음에 알 권리가 존재합니다. 액세스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보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와 사회에서 모든 국민은 사회복지의 보편적 서비스에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이나 이용권, 복지정보 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당연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권리 이퀄 이런 그 정보복지 기본선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복지 정보화 추진 원칙, 추진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나왔지 않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한번 여러분들 노트나 교환에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사회복지 정보화 추진 원칙이다. 첫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라고 할 때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그래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기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정보화에서 역시 수요자 중심, 클라이언트 중심의 정보화가 이루어질, 국민 중심의 어떤 정보, 사회복지 복지에 대한 정보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연계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인터넷이 없는 시대에서는 뭔가 직접 사회복지 기관을 찾는다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이제 웹 기반이나 또는 이제 이메일이나 또는 인터넷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터넷 기반의 어떤 전자문서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얼마든지 온라인 상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자기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현재 처해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접 현장에 내방해서 그런 상담을 받다든지 접수한다든지 그런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서 사회복지가 서비스가 연계가 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인 정보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호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보화가 극대화된다 할지라도 이런 개인 정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어떤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게시판에 어떤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뭔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 이것은 관련된 어떤 정보통신망에 관한 그런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보호에도 역시 이런 정보화 내용 중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우에는 이제 영역별 정보화 연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아동 분야, 청소년 분야, 노인 분야, 여성 분야, 장애인 분야 여러 분야 할 것 없이 관련된 어떤 정보의 양이 어느 한쪽에 어떤 정보화가 잘 구축이 됐다고 표현하죠. 구축 사업을 통해서 이런 영역별로 이렇게 정보화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동 분야다, 청소년 분야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왔지 않았지만, 말하자면, 그, 아동에 관련된 게, 그러면 아동보육 종합, 전산망, 그래서 에듀케어, 뭐 이렇게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예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웬만한 그 정보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5번째, 정보의 접근성입니다. 정보의 접근성. 접근성 강화입니다. 접근성 강화. 그래서 그 저학력이나 예를 들자면은 고령 단계에 있는 이런 분들은 예를 들자면 정보에 접근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상대로 이런 그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어쩌면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역량을 갖다가 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뭔가 시력이 그 약한 이런 장애우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수한 인터넷 기반의 어떤 특수한 장치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은 글자를 어떤 크게 늘린다든지 또는 어떤 예를 들자면은 뭐 예를 들면 점자를 그 안에서 개발해서 뭔가 그 예를 들자면은 시각적으로 또는 촉각으로 얼마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그런 사회복지 정보에 대해서 뭔가 좀 강화하는 측면을 가지면 좀 더 발전적인 이런 정보 복제가 이룩하는 거죠. 이제 정보 관리 체계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 과거에는 이제 그 예를 들자면은 그 사회복지 관련된 그 자료라든지 데이터 이런 걸 갖다가 수작업 또는 이제 전자계산기로 이렇게 처리를 했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사회복지 조직의 업무가 다양화되고 상당히 그 전문화되고 분업화되기 때문에 이런 수작업이나 뭐 전자계산기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는 대형 컴퓨터가 일상적 업무 자료를 처리했는데 주로 일반 사무 처리를 위해서 전산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했죠. 회계나 뭐 재고 관리 같은 경우. 196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자료 처리에 대한 그 필요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 처리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바로 그 이른바 MIS, 즉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죠.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1970년대에는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죠. 이걸 DSS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합니다. 수입된 정보를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가공해서 그 관리 정보 체계보다 한 차원 높은 발전 단계를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등장 이후에 1990년대 데이터 관리 기술은 정보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특히 업무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른바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 이걸 PSS라고 합니다. Performance Support System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히 뭔가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의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반드시 복잡하거나 형식화되거나 전산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측정하며 보고서의 양식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기준을 어떻게 잡고 어떤 관리 행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공적으로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제공한다면 바로 조직의 행정과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바로 이러한 체계를 갖다가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하죠. 정보 시스템은 행정의 내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어떤 일정한 그 OA, 사무 자동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좀 넓게 폭넓게 수용이 되고요. 조직의 전 구성원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급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는 좀 다르고요. 전문가의 판단력의 그 수준을 높여주는 데 사용되는 전문가 지원 시스템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정보관리 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정보체계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인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보를 수집,
저장, 복구, 조작, 소통하는 사람을 보통 인력, 예컨대 장부 기록자를 의미하죠.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인력의 봉급이나 작업 시간 같은 것을 나타내는 특성이나 수치나 상징을 의미하죠. 그다음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업 수행을 돕는 도구, 예컨대 복사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방법과 절차 면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구조와 과정을 들 수가 있고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의 묘사와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지심을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보라고 하는 건데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포메이션, 공식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조작하고 복구하고 소통하기 위한 인력, 정보, 장비 체계로 정의가 됩니다. 정보 체계라는 용어에 사용되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각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위 어떤 파티클, 아주 조그만 어떤 정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조각을 이제 모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각을 일정한 이제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파일로 형성되죠. 이제 파일이 여러 가지 형성되면 이걸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위계적 배열에 의해서 어떤 그룹핑으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정보 체계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조직되고 통합된 과정이 어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와 함께 작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정보를 얻고 저장하고 복구하고 조작하고 이전하고 소통하는 것을 포함하죠. 이게 정보 조직이라는 것은 알파벳 순으로 이름을 정리하는 것 같이 논리 과정과 덧셈과 같은 수학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정보관리 시스템이 중요해진 그 배경을 간단히 보시면 기관의 책임성이 증대됐다는 겁니다. 등의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정책 위반자 국민은 이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직원의 필요성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종사자들은 사회복지가 가치 있는 일이며 클라이언트를 진정으로 돕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사회복지 기관의 종사자들은 업무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측면이 있어요. 이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과 다양성은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가 전문화되고 탈중심화되고 사용자 중심이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알지 못하거나 사용의 장벽이 존재한다면 바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유용한 자원이 되지 못하겠죠. 후기 산업사회가 계속 서비스 중심이 되고 서비스가 점점 전문화되어 클라이언트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사회 서비스가 계속해서 기금 제한의 좌우됨에 따라서 지역사회, 지방, 국가적 차원에서 휴먼 서비스의 범위를 알려는 욕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네 번째, 정보의 중요성 증대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정보는 권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보 형평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누가 정보 원천과 분배를 통해서 통제할 것인가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빈곤이라는 것은 서비스 얻는 데 장벽인데 반해서 정보 풍요라는 것은 서비스 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정보관리 시스템의 그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그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정보관리 유형과 기능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 내용들을 보시면요. 그 첫 번째 전산 자료 처리 시스템, 데이터 프로세싱. 이것은 그 목적의 효율성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 과정, 기록 보관, 업무 보고, 사무적인 업무 처리 능률 향상에 역점을 두는데요.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월급 명세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IS라고 해서 관리정보 시스템 있죠. 이것은 보고에 역점을 두고, 그래서 그 기능면에서 구조화된 의사결정이나 정보 제공, 조직의 하부 시스템의 상호 연결로 인해서 조직의 산출에 최적화를 기하고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상승작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구조화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 클라이언트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체계라고 보겠습니다. 이 MIS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어서 먼저 지식 기반 시스템인데요. 이건 knowledge base 시스템입니다. 이건 자료, 정보, 지식의 구조 그 이상의 의미로 복잡하고 어려운 처리 기술을 요구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전문가 시스템, 사례 기반 추론 시스템, 자연음성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제공한 사실을 기초로 컴퓨터 안에 자정된 지식을 응용해서 사례에 관한 의사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례 기반 추론 시스템이라는 것은 수천 개의 클라이언트 사례를 정정하고 저장된 사례 자료로부터 지식을 얻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자연음성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어를 텍스트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람을 언어로 이해하고 말을 하는 전환 음성기나 외국어 번역 테스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ecision Support System 있죠. 그래서 효과성과 의사결정의 특성을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복잡한 의사결정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이걸 갖다가 DSS라고 합니다. 이것도 용어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PSS라고 하는데요. 이 현장에서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통합정보 시스템입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성과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재편성되고 업무 교육이 일상적일 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적수의 기본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고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경우 바로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봤던 정보관리 체계의 유형과 그 기능은 여러분들 그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어에서 뭐 DSS가 뭐냐, 그다음에 PSS가 뭐냐, MIS가 뭐냐. 만약에 국가 시험에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MIS에 관련된 내용 중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IS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관리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특성은 이런 거 현재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기능과 특성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도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